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민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무사님 모시고 오늘 그 조선일보에 난 그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인데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상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요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스토리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그 대기업의 간부가 그 중국 현지 공장에 그 해외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그 가로로 근무 시간에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이동됐지만은 그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유족이 그래 돼서 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산재 그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 나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러니까 그 해당 회사는 그 파견된 그 근로자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산재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한데 이 회사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근무 중에 사망을 했더라도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근로자가 해외 파견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지주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이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진국에 가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사망하면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인권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보호받기가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금 이제 1심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여기서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재 신청을 했고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게 그 가로사로 사망했다는 걸 입증하기 전에 결격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국내에 있는 근로자여야 된다. 해외에서 나가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비록 그 산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 가로사일지라도 그 기본적인 결격 사유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근로복지공단 1심, 2심 또 고용노동부의 산재심사위원회 또 그걸 처분을 거부당했고 그런 이유로 이제 그 행정소송으로 갔는데 행정소송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정책은 해외 장기 파견된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걸 거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서로 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법의 적용 원칙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 12조에 보면은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해진 그 시행령은 그 국가 특별시 강의시 도시 공급면에 적용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실체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사실상 그 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되고 또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이 또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중국과 같은 나라는 좀 약간 사회보장 제도가 우리나라 부에서는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법을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좀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기본적인 속지주의 원칙 그리고 예외적인 조항을 회사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견 가도록 정해지면 말하자면 이제 어떤 가장이 갈 경우에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이제 산재가 혹시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미리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그 산재 신청 방법과 또 법의 적용 원칙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한 예로 그 외국의 대기업이 한국에 있는 주재원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게 되면은
한국 그 산재 보험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고 한국 내에서 일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일하게 되면 근로자라고 하면은 다 산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파견돼서 근무했던 주재원이 한국에서 퇴사를 했다 하면은 당연히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는 억울하겠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한국에 파견돼 있을 때 외국인에 대한 관리 문제도 바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이 이제 해외에 파견돼서 이제 보내는 주재원들도 우리나라 노동법 해석과 같이 그 나라 노동법도 적용되니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 법인 근로자가 이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그 혜택을 받는 만큼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국민이 해외 파견해서 할 경우에 그 나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 또 국가적인 어그리먼트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연금이 해당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연금이 되고 좀 이런 기본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국민연금이나 뭐 의료보험 같은 경우 사회보험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회사들이 그 해당된 노동의 질 이런 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적에 관여없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이상 근로자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외국에도 그렇게 적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노동법은 어느 나라든지 그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파견되는데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근로복지공단 신고 산재 보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겠군요. 예, 그래서 법을 알아야지 보호를 받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그 해외 근로자에 대한 특례 신청 해가지고 종이 한 장이지만 이 종이 한 장이 그 유족에게 평생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는 이 종이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감시 단속적 승인 이 신청에서 이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근로 조건이 엄청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법에 의한 조치를 해내야지만이 근로자들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